민원연 종편 떼찌 시즌2 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저는 이봉 활동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무슨 주제를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봉 활동가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종편 관련된 보고서가 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고민했는데 저희가 원래 종편 떼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종편을 떼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YTN을 떼찌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저희 종편 떼찌 시즌2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미디어 탈국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YTN의 최남수 사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도국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또는 최남수 사장이 YTN 사장으로서 적절한 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보다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YTN 방송이 보도 전문 채널인데 괜찮으냐? 정말 볼만하냐? 게다가 이 채널이 공적 채널이거든요. 준공영방송이에요? 네, 준공영방송이에요. 그런데 이런 YTN이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일단 시청자는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YTN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건 나중 문제라는 그런 그 시청자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YTN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이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 중에서 YTN 관련된 제보가 제법 있어서요. 그 관련된 보고서를 썼어요. 재작년 12월 29일에 YTN 노조, 그러니까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그 노조 안에는 전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또는 뭐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이렇게 자사의 보도를 감시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냈던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 자사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널 분석 결과를 일단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정치평론가 보수 편향, 더민주 주류는 외면이라는 보고서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YTN 지금 뉴스 보도의 문제점보다 더 많이 시민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건 YTN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죄다 자유한국당만 대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보도도 살펴봐야겠지만은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인데 사실 종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제보가. 그런데 이런 상황을 YTN 구성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2016년 12월 29일이면 한창 박근혜 탄핵 국면입니다. 네. 이때 이제 YTN이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를 YTN 노조에서 스스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YTN 출연하고 있는 YTN에 출연하고 있는 정치 평론가들 대다수가 보수 쪽만 편을 들고 있더라. 이게 지금 결과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이니까요. 한 50일 정도의 방송에 그 출연한 사람들을 카운팅을 해본 거더라고요. 정치 평론가들에 대해서 이때 이제 보수라고 말하는 건 사실 당시 새누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평론가가 이 기간에 총 644회 나왔는데 이 중에 40% 가량인 253회가 당시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 선 정치 평론가였다. 그 다음으로 32%인 207회가 중도 성향이었고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당시 야당 성향은 28.6% 184회에 그쳤다. 이게 이제 YTN 노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검토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심지어는 이건 이제 모든 패널도 아니고 사실 정치 평론가들인데 정치 평론가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미 이때도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지금은 어떤가 과연 이렇게 시민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해서 한 일주일 살펴본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YTN 노조가 한 말도 재미있는데 섭외를 하다 보면 엄격하게 1대1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야당 성향 평론가의 출연 횟수가 여당 성향 평론가의 횟수에 비해서 70%에 머무는 것은 허용 오차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50대 50으로 섭외하기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렇긴 해도
지금 당시 민주당 그 대변하는 인물들의 그 출연 빈도가 새누리당에 비하면은 70% 수준에, 그러니까 30%나 뒤쳐졌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출연 국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평론가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평론가는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출연 수가 새누리당이 12번 같은 기간에, 근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번이었고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로 볼 수 있는 인물이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제보도 많이 주시잖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긴 나오는데 주류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직 의원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서 조금 이게 섭외가 잘못되고 뭐 어떻게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분명히 현상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원연이 최근 일주일간 14명의 패널을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봐주세요. 네,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보긴 힘들고 YTN이 이제 메인 뉴스, 물론 하루 종일 뉴스를 하지만 YTN 뉴스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이제 간판격으로 꼽히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YTN 뉴스 나이트를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6일간 살펴봤습니다. 이 뉴스나이트 프로그램에는 나이트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1부에서 통상적인 뉴스처럼 보도를 쭉 하고 2부를 이 뉴스 나이트 포커스라는 코너로 꾸미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패널을 출연시키는 대담. 그래서 사실상의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김선영 앵커 같이 사회를 보고 2-3명의 패널이 출연해서 현안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간 이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한 패널들이 각각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 중립, 여당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방송 또는 칼럼을 통해서 그동안 피력해왔던 입장들이 보수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가까웠느냐 아니면 양쪽 다 틀리다고 하거나 양쪽 다 맞다고 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중립으로 치는 거고 민주당 쪽을 대변하면 당연히 여당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분류했더니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6일간 총 14명의 패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보수 야당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 선 패널이 무려 11명입니다. 거의 대다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2명이 중립. 현 여당을 대변하는 인물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것.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 표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어떤 날에는 2-3명의 패널이 그냥 전부 자유한국당만 대변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6일을 봤는데 3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패널들끼리만 나와서 그러네. 한 40분 내내 중립도 그냥 여당도 없어요. 그런 날이 3일이나 돼요. 6일밖에 안 봤는데 절반이 그래요. 이게 한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보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출연 패널들의 정치적 편파성이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한 사례다. 특히 1월 2일 날은 최진영 변호사와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 세 분이 하셨는데 이날은 거의 무슨 빅매치 대의 날이죠. 아니 그렇죠. 이게 여기 1월 2일 날 3명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만 대변하는 인물들인데 이게 이름도 아마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패널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라면은 방송 내용이라도 좀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종편보다는 그래도 같은 사람이 나와도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이 다수 출연하잖아요. 근데 YTN이나 연합뉴스가 뭐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하더라. 예를 들어 TV조선에서는 좀 더 세게 막말 위주로 구성해서 얘기를 한다면 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YTN이나 MBN에 가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더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YTN에 가서도 거의 예전 종편 TV조선에서 했던 수준의 그런 수위의 말을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편파성이 심각한 그런 발언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1월 2일 방송분 어벤져스가 출연한 날입니다. 최진영, 김병민, 이종훈 이 세 사람만 출연했으니까 어떤 현안을 두고 얘기해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1월 2일 날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바로 우리은행 2018년 달력 그림 논란을 다룰 때 아주 이게 가관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요건 한번 직접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영상으로 이 세 명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이 역시. 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인공기 달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그림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 왼손에 태극기, 오른손에 그 인공기를 들고 있는, 그리고 그 높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이 초등학교 과연 고학년이 그린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단순히 인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이는 그림 중에 보송보송하게 생긴 베고니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른바 김정일화, 그리고 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꽃이 이른바 김일성화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에 과연 초등학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촛불이 나오고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전체적인 뒤에 보면은 이른바 노란 리본을 형상화해서 세월호를 형상한, 결국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고 경제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인데, 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했는 듯한 그런 그림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어린아이 혼자 생각으로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또 그림의 뭐 배치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옆에서 어른이 누가 좀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 은행 쪽에서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 그 새 정권에 뭔가 이렇게 좀 코드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뭐 임원이라든가 임직원들이 뭐 관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이제 해볼 수는 있는데.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은행 측이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통일나무가 10월 달에 있는 달력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달력의 그림들이 다른데 10월 달은 결국 14남북 정상회담을 기억하게 되는 딱 그 해가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그리고 1월 달에 대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촛불을 형상화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촛불 집회를 형상화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흔히 정치적 논란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1월 달에 그림을 보게 되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정부를 탄생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림이라면 은행 측에서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희에게 댓글로 누가 주셨었죠. 이 초등학생 그림을 가지고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나라가 사실 이 사태 자체가 좀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까지 듣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판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어떤 논란인지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은행이 우리 미술대회 2022회 우리 미술대회를 열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상한 그림들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달력으로. 여기에 이제 초등생 부문에서 입상한 쑥쑥 통일나무가 자란다. 쑥쑥 우리나라가 자란다. 뭐 이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게재가 됐는데, 이 지난달 말에 12월 26일부터 자유한국당이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지금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그림에는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신북단체도 아니고 우리은행이란 공적 금융기관의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 정권에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놀랐겠어요. 집에서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종북 친정권 그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종북 친정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이제 문제는 이 세 명의 패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의 트집을 방송에서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최진영 씨가 가장 사실 심각한 사례인데, 뭐 이제 양쪽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있는데 이 위치가 문제다. 이 위치가 높이가 문제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게 초등학생이 아니지. 인공기가 약간 더 높이 걸려 있는데 저는 보면 몰라요. 그냥 언뜻 보면 모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높이 걸려 있어서. 또 뭐 보송보송한 새 베고니아. 초등생이 그린 그림에서 그게 베고니아라는 건 또 어떻게 캐치해내셨는지 대단한 분인데, 아무튼 그 베고니아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또 김정일 꽃이다. 그러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애기들이 우리나라에 흔해 빠진 게 베고니아인데. 그래서 뭐 종북 그림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잘한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촛불, 나라다운 나라, 세월호 리본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고 역시 이 친정권,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종훈, 김병민 씨도 뭐 별다를 것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초등학생이 과연 그린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과연 이거를 초등학생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린 것인가 의문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아 진짜 이분들의 망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종훈, 김병민 씨는 자꾸 초등학생 그 학생에게 비판이 가면은 자기네들이 역공을 맞을 거를 의식을 했는지 이종훈, 김병민 씨는 이게 어른들 그리고 우리은행이 개입한 것이다. 오 진짜?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분 모두 이거 어른이 그려준 거 아니냐. 그리고 김병민 씨는 대놓고 우리은행이 아주 부주의한 일을 했다. 이런 그림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자제하라는 걸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애가 그려서 상을 주지 말란 소리지. 상을 주지 말란 소리겠죠. 네. 그 이유는 다 이게 역시나 친정권, 새 정권의 코드를 맞추려고 우리은행이 기획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나 되면 우리은행이 기획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입상시켜 달력으로 일부러 만든다. 네. 야, 무슨 국정농단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죠. 그렇게 열일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이 뭐 그렇게까지 이 종북이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인물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발언들은 뭐 워낙 한심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반박을 안 해도 되고 저희가 오늘 이 발언을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미디어 톨크에서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YTN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방송사 자체의 문제가. 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진행자로 있는 김선영의 걔가 정말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널 3명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진행자라면은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베고니아 뭐 높이가 문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은 제지해야 돼요. 약간 비웃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비판과 제지와 반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패널이 없으니까. 근데 김선영 앵커 그냥 맞장구 치고 방송이 끝나요. 아무 역할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앵커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 애초에 패널 섭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마지막 한 가지는 YTN이 정말 정상적인 언론으로 나가고 싶다면요. 이거는 이렇게 패널들 일방적으로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는 사안 자체가 너무 비상식이잖아요. 너무 몰상식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초등학생 그림 보고 종북이니 뭐니 하는 거를. 이게 상식이 박힌 언론사라면은 비판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 논란 자체를 비판해야 이 돼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프레임이 적절한 프레임인가를 논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렇죠. 쏙 들어가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셋이서 나눠서 흩어져서 좀 더 세밀하게 그것도 굉장히 유치한 수준으로 지금 논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기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주장을 퍼뜨리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고 근데 또 이거를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하신 말씀만 지금 들었잖아요. 방송에서 하는 얘기만. 그렇다 보니까 저는 반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론을 했죠. 반론을 일단은 이제 이미 저희가가 아니고 이미 많은 곳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14년에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38편의 수상작 중에서 40%에서 15편이죠. 15편에서 인공기가 등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15편도 전부 종북 그림이에요. 그때도 다 종북 그림인 거예요. 인공기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다면. 그리고 2012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도 통일부가 후원했던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예술대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은 통일나무 그림과 매우 비슷한 태극기 인공기 나무가 장관상을 받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림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무가 있고 양쪽에 태극기 인공기가 달려있어요. 거의 구도가 비슷한 그림.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상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공기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친북 그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아이들이 뭐 하는 그런 공모전 특히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을 전제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인공기조차 그릴 수 없게 통일을 소재로 하다 보니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명쾌하게 언론에서 짚어줘야 될 문제지 네. 이거를 자유한국당의 그 어처구니 없는 막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패널 셋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따다다다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행자는 한마디 주의조차 네. 주지 못하고 반론도 뭐 말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정말 여기 저희 보고서에서 편파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상식의 부재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상식과 헌법적 가치 두 가지를 다 잃은 그런 황당한 태도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1월 2일 날 이랬는데 다른 네. 날도 전부 보수 패널만 나오고 있거든요. 주구장창. 네. 네. 그럼 YTN은 지금 거의 매일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죠. YTN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보도 제법 들어옵니다. 그죠? 저희 네. 제보 중에 YTN 관련된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 생각에는요. 시민들이 종편보다 YTN 훨씬 많이 봅니다. 훨씬 관심이 많죠. 네, 그래서 YTN에서 뭐가 이상하면은 더 제보도 잘 들어오는 네.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 그 정책위원이나 좀 저희 민원연 어르신들도 종편은 안 보는데 YTN은 많이 보시기 네. 때문에 내가 어제 뭘 봤는데 이상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YTN의 종편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종편에서 너무 심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YTN으로 특채돼서 가는 것 아닌가. 종편에서 무럭무럭 키워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중에 한 명이 차명진 씨예요. 예. 이 차명진 씨가 MBN이 원래는 그분은 사실은 TV조선에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다가 MBN TV조선 MBN에 예. 이제 가서 또 MBN에서 지금도 맹활약 중입니다. 네, 아주 맹활약 중인데 이분이 예. 또 YTN에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차명진 씨가 얼마 전에는 중국한테 떼놈이라 그랬죠. 네, 예, 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YTN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아마 작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네. 한번 네. YTN의 문제점을 강조하고자. 네, 네. 작년 그러니까 2017년 10월 2일 똑같은 프로그램 YTN 뉴스나이트 네. 이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편향된 방송이 계속 됐다는 겁니다. 네, 이때도 네. 패널의 문제인데 네. 이때 이제 논란이 된 게 차명진 씨예요. 이때 차명진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야당 대표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선물 얘기 예. 왜 자기한테 안 줬나 이거. 예. 글쎄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뭐 되면 하지만 안 받으면 섭섭하죠. 예,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협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저 같은 야당 원외위원장한테도 짠 거를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오늘 또 아까도 나와서 좀 더 문 대통령께 좋은 말씀을 했었을 텐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협치를 하려고 했으면 저 같은 야당 원외위원장한테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말해줬을 것이다. 지금 예, 영상으로 함께 네. 나갔을 텐데. 네, 네. 이거 황당한 발언. 이게 뉴스에 나와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뉴스 그러니까. 네 정보를 줘야지. 자기한테 선물 줬으면은 좋게 얘기해줄게. 이건 협박이잖아요. 네. 예. 사실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농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농담이랍시고 자기는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 돈 받고 선물 받고 봐주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그거를 지금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 받았으면 내가 좀 덜 비판했을 텐데 네. 이런 태도잖아.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 자체를 우롱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뻔뻔하면 저렇게 말하나. 좀 숨어서 뭐 꿍얼거리든가 집에서 혼자서 왜 나는 선물 안 줘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은데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정말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방송은 우리가 뭐 엄청 고급스럽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수준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건데 좀 아무튼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 저희가 방통심의에 심의를 넣었거든요. 근데 과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방통심의가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나한테 선물 안 줬다. 선물 나한테 줬으면 내가 말 잘해줬을 텐데 이렇게 말한 이게 무슨 예능도 아니고 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날 이 발언이 너무 웃겨서 그렇지 차명진 씨가 방송에 나와서 내뱉는 말이 거의 다 편파적이에요. 왜곡돼 있고 네, 편파적인데 네. 이날 저희가 사실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었어요. MB 정부 때 국정원이 해에 대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MB의 직접 지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과연 MB 때만 있었느냐. MB는 전혀 없었던 것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정치 공작을 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현재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디까지나 좀 추정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MB에 대한 얘기도 다 추정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뭐로 추정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적폐 청산을 넘어서 정치 보복의 지경까지 가고 있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이런 부분이 이때도 작년 말부터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네네. 새로운 그 국정원 TF에서 새로운 자료들도 계속 나오고 네네. 지금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때부터 참여인신 계속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원래 국정원은 여론 조작을 하는 곳이다. 네. 지금 발언이 그 발언이에요. 네. 원래 그런 곳이니까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앵커가 다 추정일 뿐이라고 한번 제지를 하려고 하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의혹이 다 추정이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퉁쳐버리는. 네.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발언이 계속되지만 YTN 진행자나 방송사 차원에서 그 어떤 개선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사례를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YTN은 패널을 전체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도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빨리 재정비를 해서요. 진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게. 사실 패널뿐만 아니고 진행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진행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래서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진행이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YTN이 그냥 단순하게 보도가 기계적 균형을 그러니까 지금 YTN 보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YTN 보도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대부분의 보도가 분명히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빠르게 보도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속보성은 분명히 타사보다는 뭐 자주 보도하니까 시간마다 뉴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보도인 것은 사실인데 이 보도가 기계적 균형을 지나치게 지키는 척하면서 거의 어떤 진실,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전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보도의 내용이 그냥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탐사 보도가 없어요. 네네. 그런 내용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종편과 비슷한 형태로 갖다가 만드는 그 대담 프로그램들이 종편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저질 그야말로 오보막말 편파성 그런 발언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도 채널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종편에서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보도 전문 채널인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정말 욕먹을 만한가 보다. 공신력이 다릅니다. 심각한 일이었나 보다 이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종편에서 하면 일단은 저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가지고 있는 TV조선 채널A라는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하는 말이야. 거기에 나와서 하는 말이니까 일단 반은 접어주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YTN이나 연합뉴스TV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아니 YTN에서까지 저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좀 저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안인가 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아까 그 인공기 그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YTN은 지금부터 완전히 공영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패널과 진행자 이 문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YTN 우리가 미리 잘 말씀드리는데 YTN은 좀 당분간 집중적으로 저희가 YTN과 연합뉴스TV 보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담 코너, 대담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차분하게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KBS, MBC를 정상화시키는 해였다면은 올해는 이 다른 공영 언론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동안 정말 가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특히 연합뉴스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친정권적인 방송들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민원연이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편 떼찌 오늘로 이걸로 마치고 이거는 오늘 떼찌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YTN이 지금처럼 방송하면 문 닫아야 된다 언젠가. 이도 왜 문 닫는 얘기 좀 그만해 함부로. 아니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을 할지 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종편 떼찌 시즌2. 오늘은 본의 아니게 보도 채널 떼찌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YTN 떼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진짜 미쳤네. 박수 안 쳐지. 박수 한 번도 안 치지 않았냐? 이거 미디어 탈곡기지.